지금 뭐 밖에서 축구 한번 하고 왔어? 아니면 뭐 머리 감고 머리 잘 안 말리고 왔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젖어 있는데 아니요 저 밖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러면은 걔는 그걸 치료해야 될 자한인 거고 여름에는 원래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그쵸.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감각에 충실하게 되는데 밖에서 땡볕에서 뛰어나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물 마셔라 라고 하면 예전에는 오히려 몸은 힘들어도 호흡기가 좀 쉴 수 있는 그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여름에도 호흡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겨울철에 아이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픈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한의학에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초교대 함소와 한의원 김한빛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함소와 한의원 윤상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런 데서 뵈니까 또 반갑고 새롭네요. 네. 항상 가운 입고 보다가 어떻게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7월인데. 저희 뭐 맨날 똑같이 그냥 진료실은 진료하고. 항상 시원하니까 맞아요. 더운 줄 모르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갈 때나 주말 같은 때 아 요즘 덥구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더위를 좀 많이 타세요? 아니면 추위를 좀? 저는 여름이 너무 싫거든요. 전 땀이 많은 체험인이라서 잘 때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으러 나갈 때도 막 배달을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태음인인데 네. 저는 또 추위를 타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여름을 더 좋아해요. 네, 땀이 좀 빠지고 하는 게 좀 활력도 나고 개운해지고. 좋고. 저는 여름을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여름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여름이 싫은 남자와 여름이 좋은 남자의 한의학적인 만담을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폭염 또 습도 이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시기인데 오늘 여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원장님 혹시 자녀분이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이제 중학생 1학년 여자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네, 막내가 1학년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 6년이네요. 위와 아래가 6년 차이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름이면 또 엄마 아빠들이 갖는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방학이라서 엄마 입장에서는 삼시세끼 밥 해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긴 한데. 저희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맞벌이신 분들도 맞아요.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우선 걱정하는 거는 그럼 방학 기간 동안 애들 누가 봐주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죠. 휴가를 좀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방학 기간을 다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야 되니까 학원을 보내죠. 스케줄 짜고 스케줄 짜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방학 특강도 있고 그런 거 스케줄 짜고 애기들이 좀 더 어렸을 때에는 뭐 방학도 좀 짧고 맞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짧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되는데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방학은 신나는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뭘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 뭐 배달, 그렇죠. 뭐 나가서 뭘 사 그렇죠. 먹는다거나 분식. 뭐 시켜 먹는다거나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원하죠. 저희 집은 피자 제일 피자. 좋아하고 그리고 떡볶이, 맞아요. 그러니까 분식, 떡볶이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떡볶이가 영양학적으로 네.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축한 탄수화물에 달고 맵고 생각보다 매운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당이 엄청 엄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맛있게 만들려면 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좋지는 않은데 그냥 그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게 현실이고 맞아요.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여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막상 그러면 당신이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해하게 되죠. 아유, 다 어느 집이나 비슷하네요. 맞아요. 거기에 비슷하거든요. 위안을 받으면서 네. 자, 일단 우리는 또 한의사니까 그럼 네. 또 이제 또 진료실로 초점을 포커스를 옮겨가 보면 여름에는 주로 우리 어떤 애들 많이 만나게 되죠? 이런 얘기 요즘 진짜 해본 적도 오래됐는데 뭐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 요즘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요즘 여름에도 다 감기 달고 있고 콧물 흘리고 있고 기침하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거는 여름 감기. 처음에 콧물 나고 뭐 기침하고 그러면은 소아과 가서 뭐 콧물약도 먹고 기침약도 먹고 하다가 왜 뭐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의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지켜봐 줘야 된다라는 거를 부모가 이해하고 있으면 덜 불안하게 관리를 맞아요.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름철에 왜 콧물이 나는 거야? 여름에 왜 기침을 하는 거야? 왜 이게 똑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증상 안 하지만 계속 먹게 되고 계속 먹이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약을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나? 옛날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네. 우통 까고 자고 그 냉기 때문에 여름에 감기를 걸릴 일은 사실 별로 없었단 그렇죠. 말이죠. 지금은 뭐 학교건 학원이건 뭐 대형 마트건 냉방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인공적인 일교차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전에는 더우면 은행 간다고 맞아요. ATM기 나오는데 그쵸. 근데 요즘은 은행 안 가도 어딜 들어가든 다 시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땀이 났다가 식으면서 이제 여름 감기가 이제 걸리는 건데 네. 예전에는 오히려 몸은 힘들어도
호흡기가 좀 쉴 수 있는 그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여름에도 호흡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겨울철에 아이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픈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한의학에도 있지 않나요? 여름을 따뜻하게 보내야 겨울을 건강하게 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여름 덥고 그냥 따뜻한 건데 왜 여름을 따뜻하게 보내야지 겨울을 건강하게 난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는 우리가 체표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덥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체내에서는 혈액들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피부로 몰리고 그쵸. 피부에 몰려서 땅구멍을 열어서 땀으로 식혀내고 오히려 속은 차지는 거죠. 그런데 나는 덥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찬 음식이나 과일들도 다 차가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 냉해지고 그래서 탈도 나고 어떻게 보면 여름은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휴식기 없이 똑똑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름이라는 그 특수성이 방학이 끼어 있는 때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초등학생이냐 유치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엄마들은 항상 성장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을 해보면 기염이라서 걱정이에요. 기염이라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서 키가 안 크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밥 안 먹어서 체중이 안 늘어서 결국엔 이제 성장으로 많이 귀결되는데 방학 동안에 관리를 해주면 성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 애들 아프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왜 생겼을까를 진료실에서 겪으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크려면 그게 거저 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엄청 소모해서 크는 건데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떤 감염에 걸리면 평소에 잘 이겨내던 아이들도 세게 아프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어떻게 보면 그러기가 되게 쉬운 계절이에요. 전염성 질환도 많잖아요. 그렇죠. 전염성 질환도 많고 기본적으로 활동이 많고 활동하기도 그래도 좋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더우니까 열기로 에너지를 뺏기고 또 방학이니까 좀 더 특별한 걸 먹고 싶고 맞아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뭐 어딜 가야 되는 것도 또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늦게 자고 그러다 보면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충전해야 되는 기간인데 충전을 못하고 방전시킨 채로 맞아요. 개학을 맞이하게 되죠. 요즘은 또 여름방학이 예전만큼 길지가 않잖아요. 짧아요. 예, 오히려 요즘은 겨울방학이 좀 더 늘어나고 봄방학이 없어지는 그런 내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좀 늦게 자도 되잖아. 네. 근데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깨요. 밤 늦게 잘 때 계획은 늦잠 자야지. 11시에 일어나야지. 근데 애들은 또 그냥 눈이 떠지니까 또 나와서 하다 보면 결국에 수면 시간만 짧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이제 생활관리 뭐 양생법에는 겨울에는 잠을 좀 길게 자고 그쵸. 해 뜨고 지는 거에 맞춰서 사는 맞아요. 거. 그게 이제 인간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또 그때는 또 좀 낮잠을 좀 잤었어요. 그쵸. 오침이라고 해서 이제 낮잠 자는 것들이 있기도 했고 대부분 농사일을 했을 테니까. 그쵸. 힘들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방학도 짧지 아이들은 이제 흥분된 상태로 늦게 자고 또 잠도 오겠어요. 또 일어나면 또 재밌는 것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방학이 충전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방전의 기회가 된 채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름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아이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잠, 땀, 밥. 들으면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얘기는 그만큼 뭔가 잘 잡아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잠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방학이라서 일찍 자면 막 억울하고 아쉽고 그러니까 일단 수면 패턴부터 무너지기가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간혹 그런 얘기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똑같이 9시간 똑같이 8시간 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경우인데 동일한 시간을 자더라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성장 호르몬이 뭐 10시에서 뭐 1시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를 맞춰서 잘 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신 의견들을 들어보면 늦게 자면 또 늦게 나오고 네. 일찍 자면 또 일찍 나온다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생활 리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이의 계획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거잖아. 그리고 또 신나게 놀 거잖아. 그래서 충전을 못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은 정말 그 핸드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핸드폰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00%가 꽉 차 있을 때 핸드폰이 작동하는 것과 한 50% 차 있을 때 작동하는 게 우리가 만약 여길 가리고 본다고 하면 몇 퍼센트 남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모르죠. 똑같이 하죠. 그러다가 한 20% 남으면 뭐 저전력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잖아요. 네. 아이들이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얘 뭐 기력이 많이 빠져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 진짜 에너지를 주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핸드폰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 방전 저전력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네. 공감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차려줘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좀 체력이 떨어지면 신나는 걸 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짜증이 좀 늘어난다거나 지루할 아니면 때. 얼굴 색깔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놀아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기어 나오듯이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도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저 갑자기 말씀 나누다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네네. 첫째랑 막내가 네. 6년 더 차이잖아요. 오르죠. 네. 그러면 중1 누나가 자야 되는 시간과 네.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자야 되는 시각이 네. 다를 거잖아요. 달라요. 얘는 9시에 자야 되는데 누나는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뭐 11시, 12시에도 자고 그것 때문에 취침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그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네. 그때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도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 언니는 안 자는데 뭐 오빠는 안 자는데 네.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좀 딱한 거예요. 얘는 잠이 항상 부족하겠다.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요. 막내가요? 네. 아이고. 네. 이게 첫째, 둘째는 커요. 근데 얘가 제일 작아요. 얘가 먹는 것도 제일 시원찮고 아마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얘는 맨날 좀 피곤해 보여. 잠이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새 아이의 성향 중에는 얘가 제일 E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컨디션 좋을 때는 얘가 단연 E예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각자의 방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수면 관리하기는 좀 편해졌어요. 취침 시간은 또 그런데 네. 자려고 누웠다. 인면이라고 하죠. 네. 쉽게 잠이 못 드는 경우도 이제 여름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안 좋고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야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더위라든지 혹은 뭐 열대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드는 애들을 위한 뭔가 팁들이 있을까요? 저도 그냥 애들 계속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진료실에서 깨닫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애 키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경험적으로. 같아요. 네, 경험적으로. 아이들은 잠 들 때는 좀 시원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밑줄 쳐주세요. 네, 인면이 돼야지 그 다음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일단은 시원하게 재워요. 네, 뭐 에어컨도 틀어주기도 하고 문을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네. 시원하게 선선하게 이제 잠을 잘 들게 해주고요. 봐서 내가 좀 추운 것 같다. 뭐 어젠 좀 어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잠든 후에 뭐 에어컨을 끄고 하는 것들도 잠든 후에 덥지만 않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열대야 오고 그러면 에어컨 틀어놓을 거잖아요. 취침 모드로 이제 바꾸거나 뭐 예약으로 해가지고 뭐 몇 시 이후에는 꺼지게. 아무리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잘 때는 방 에어컨은 끄고 차라리 틀 거면 거실 에어컨을 그렇죠. 틀어놓고 문을 살짝 열어놔서 그 바람이 들어오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여름 감기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드려요. 엄마 기준에 맞추지 말고 아빠 기준으로 온도를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은 아빠들이 아빠들이 더워하는 경우가 많고 엄마들은 좀 추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 그러면 이렇게 잠은 해결이 됐다. 치면 이제 두 번째가 땀이죠. 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혹은 주소증 이것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하는 것 중에 애가 땀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 땀은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공통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한의학적으로는 순양지체라고 해서 양기 덩어리, 열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추위를 탈 아이들도 어렸을 땐 더워요. 맞아요. 아이들이 흔히 뭐 굴러다니면서 자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굴러다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가 따뜻해지고 뜨겁고 따뜻하니까 옆에 이렇게 굴르면 거기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굴러다니면서 자고 벽에 붙어 자고 하는 게 내가 더워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덥고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어른들 같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땀이 나요. 뭐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 나요. 잘 때 뭐 베개가 흥건히 젖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제 할머님들이 봐주시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허약해서 땀이 줄줄 새는 거 아니냐,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한이냐 아니냐 한의학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냥 흘리는 땀들이 있고 병적으로 흘리는 땀이 있는데 생리적으로 흘리는 땀이 근데 더우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땀을 흘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자한
도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땀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자한은 그냥 기가 허해져서 땀구멍이 잘 막지를 못해서 줄줄줄줄줄 새나가는 그 땀을 이제 자한이라고 하고, 도한은 밤에 흘리는 땀이에요. 그래서 요즘이야 이제 도둑도 드물지만 이 도둑들 밤에 새벽에 이제 찾아와서 찾아오죠. 이제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그 도자가 도둑 도자예요. 땀을 훔쳐간다. 그래서 밤에 흘리는 땀을 도한이라고 하는데, 도한은 음허 증상이에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식혀줄 진액이 부족한 거죠. 냉각수가 맞아요.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열이 돼가지고 땀으로 이게 질질 진액을 밀어내는 거죠. 자한은 이제 기허증이니까 보기를 해주는 거고, 도한은 이제 음허증이니까 보음을 해주는 거고. 어려운 그런 게 식으로 있는데. 이제 치료를 네. 해주곤 하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땀을 많이 흘려요라는 게 가장 불편한 증상으로 해서 치료하고자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증상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보약을 써주거나 하려고 오셨다가 근데 얘가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생리적인 땀인데 부모님들이 내 기준에 비추었을 때는 좀 많은 것 많이 같아요. 흘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라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조금 구분지어 드리긴 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제 질질질 흐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 지금 뭐 밖에서 축구 한번 하고 왔어? 아니면 뭐 머리 감고 머리 잘 안 말리고 왔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젖어 있는데, 아니요 저 밖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러면은 걔는 그걸 치료해야 될 자한인 거고, 그 다음에 도한 중에서도 얘가 잠들 때 머리에 땀이 났다가 식어요 라는 정도면 괜찮은 건데, 자면서 내내 흥건히 젖어 있어요, 아니 몸에서도 땀이 줄줄줄줄 새요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여름에 학원이라도 갔다 오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면 머리 감고 오잖아요. 그쵸. 땀으로. 네네. 그런데 집은 에어컨이 이미 틀어져 있죠. 그쵸. 바로 샤워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땀이 오래 있으면 땀띠도 항상 이제 걱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학원을 막 걸어 다녔으니까 이제 갔다 오면 막 땀을 이렇게 흘려서 네. 오는데, 요즘은 애들이 버스 타고 셔틀. 와가지고 셔틀 타고 와가지고 그냥 뽀송뽀송해서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평소에 막 놀이터에서 놀거나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놀고 들어오거나 이제 그러면 진짜 땀 범벅이 돼서 막 흥분돼 있어서 오죠. 얼굴 빨개가지고 오는데, 뭐 부모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데서 오니까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또 갑자기 밖에 너무 덥다가 시원한 데 들어오면 감기 걸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게 해놓지 말고, 밖에서 땡볕에서 뛰어놀다 온 애들은 집에 아무것도 안 해놔도 사실 실내는 그래도 맞아요. 시원하거든요. 그 정도로 적정히 맞춰주시고, 땀띠가 또 잘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샤워시켜야겠죠. 땀을 그렇죠. 씻어내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애들이 막 후끈후끈 하니까 당연히 찬물로 씻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애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니까 차갑지 않은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양기를 잘 발산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뿜어낸 양기,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간 진액들, 땀으로 나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수분들을 충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물 좀 충분히 마시게 해주고, 네, 물도 한 번에 막 벌컥벌컥 너무 많이 막 찬물로 마시게 하지 말고 정수물로 그냥 주거나, 또 씻고 나서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눠서 마시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엄마들은 이제 밥을 잘 먹어야 잘 클 테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또 성장 얘기 나오는데, 여름은 어쨌든 다른 계절들보다 식욕이 확 떨어지기가 쉬운 계절이 맞나요? 우리 몸을 그냥 원활하게 기능하게 해주는 건 다 혈액이에요. 혈액이 제일 중요한데, 혈액이 다 피부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 차지잖아요. 그러면 위장 기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땡볕에서 막 놀고 뭐 하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속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막 달리기, 러닝, 뭐 마라톤 이런 거 하면 그거 뛰고 나면 사실 엄청 배고플 것 같은데 중간에 에너지 젤도 먹고 막 이러고 뛰시는 분들도 와서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면 사실 별로 밥 생각 없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체표로 열이 다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식욕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최소한의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단 거,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사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막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밥 먹자라고 하면은 배도 안 고프고 그리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표가 예. 여기가 이제 뜨거워지면 네. 상대적으로 여기 속은 차지기가 쉬우니까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여름에는 오히려 막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을 따뜻하게 관리를 해야 겨울을 건강하게 난다라고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속이 냉해지니까 원래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에 냉면 드세요 이렇게 안 하고 삼계탕 따뜻한 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름에는 원래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감각에 충실하게 되는데 밖에서 땡볕에서 뛰어나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물 마셔라 라고 하면 너무 싫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주면서도 내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따뜻한 물 절대 그쵸.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단 것들만 이제 자꾸 먹다 보면 단 것들은 걔네들이 사실 당이 높아지면 우리 혈액도 끈끈해지고 순환도 더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소화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습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화기는 원래 건조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습해지면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더 맛이 없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식욕도 없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더 안 먹고 그게 이제 여름방학을 하나씩 망쳐가는 요인이 되죠. 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 동의보감에 뭐 주하증 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네. 다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름용 식욕부진이 네. 결국 이제 그런 생활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대형마트나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막상 가면 아니면 편의점만 해도 한 개 사면 뭐 1,000원인데 2 플러스 1. 뭐 맞아요. 5개 얼마. 여러 개를 사면은 맞아. 확 싸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만 사면 내가 낭비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를 사면 또 이제 쟁여놓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못 먹게 하고 싶은데 또 집에는 있네. 근데 있는데 안 주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고문이. 고문이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는데. 예. 알죠. 숨겨놔도 알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없는 거는 아는데. 그래서 진짜 그거는 같이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가서 네. 그냥 밤에 이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나가서 사오는 귀찮음이 크다라는 거는 맞아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름용 식욕부진도 사실은 이제 입맛이 떨어지기가 쉬운 계절이긴 하고 군것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시원한 거 빨리 단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억제를 해주면 결국은 그만큼의 욕구가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식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간단하게 잠, 땀, 밥 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안 아픈 상태에서 네. 의미가 있지 네. 여름에는 또 여름 나름의 유행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제 배탈 제일 많이 나죠. 그쵸. 찬 거 많이 먹으니까 배탈 많이 나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날이 더워지면서 왕성하게 막 전염이 막 되고 유행을 하는 그런 질환들이 뭐 구내염, 수족구, 뭐 장염 이런 그쵸. 것들 그게 제일 많죠. 이제 구내염이 생기고 뭐 손발에 발진이 생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걔네가 다 장바이러스잖아요. 속에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 혈액이 체표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차지고 혈액이 가지 않는 부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여기가 속이 약하구나, 장이 약하구나 라고 해서 바이러스들도 거기를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속을 따뜻하게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큰 세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노는 거야 뭐 이제 건강하면 잘 놀 수 있는 거니까 그건데 잠, 땀, 밥이 다 그거죠. 잠 잘 자고 그다음 밥 잘 먹고 그다음에 땀이 열을 풀어내는 기전이 땀, 소변, 대변, 배설이잖아요. 땀도 역시 배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땀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줘야겠지만 땀을 안 나게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땀도 필요해서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땀이 난 걸 어떻게 보충해 줄 거야 라는 게 밥이랑 잠이죠. 네. 그러네요. 잠 충전하는 거, 밥도 충전하는 거. 그러네요. 땀은 어떻게 보면 새는 활동하는 거, 거. 네, 네. 그렇죠. 배설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잠, 땀, 밥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사실 근데 이거를 잘 해주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름 관리를 잘 키워드에 맞춰서 해주시면 큰 탈 없이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게 결국엔 건강한 겨울방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애들 얘기만 했는데 네, 밥 차려주는 건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도 여름에 안 아파야 우리 아이들 뭐라도 더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들 건강들도 잘 챙기시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